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가 오늘 다시 수감됐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에 법원이 보석을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전 씨는 구속되는 와중에도 방역을 방해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전광훈 씨가 경찰들과 함께 사랑제일교회 사택에서 걸어 나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감옥으로 갑니다만은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언론이 방역을 방해했다고 몰아가 다시 구속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북 보건소에 가서 물어보면 우리 교회는 이 방역을 방해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이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전 씨의 이런 주장과 달리 일부 교인들은 검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확진 뒤에 거짓말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검은색 호송차에 오른 전 씨는 140일 만에 구치소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며 보증금 3천만 원도 몰수했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나온 전 씨를 다시 구속해달라고 검찰이 요청한 지 22일 만입니다. 그간 법원은 심리 방식과 일정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사흘 전 검찰은 빨리 심리해달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신문 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했습니다. 위법한 집회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보석 조건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걸로 풀이됩니다. 전 씨 측은 바로 항고장과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구속 상태는 유지됩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전 씨의 행동들은 코로나19의 재확산에 영향을 준 걸로 추정됩니다.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4월 법원이 보석을 허가한 게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박민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구속 56일 만인 지난 4월 20일 법원은 전광훈 씨를 풀어줬습니다. 건강이 안 좋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위법한 집회, 시위에 참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재판부에서 허락하기까지는 집회는 제가 좀 자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전 씨는 2달 만에 다시 반정부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광화문 집회도 예고합니다. 8월 15일 전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옵니다. 방역당국은 전 씨를 포함 교인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전 씨는 대규모 광화문 집회에 참석합니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스크도 안 썼습니다. 지금부터 또 15일 동안 저는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으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물어보겠습니다.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검찰은 이튿날 보석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전 씨 역시 확진 판정을 받습니다. 병원에 가면서도 마스크를 내리거나 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광화문 집회엔 사랑제일교회 교인도 상당수 참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교인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하루 100명 넘은 적을 포함해 오늘까지 1,163명에 이릅니다. 그런데도 정부 지침 어기고 방역 방해하는 일은 계속됐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특정 교회의 행태를 비판했지만 적어도 국민들에게 미안해하고 사과라도 해야 할 텐데. 전 씨가 퇴원하자마자 내놓은 말은 정부의 방역 조치는 사기극이란 거였습니다.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전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서 사기극을 펼치려고 했다. 결국 전 씨는 오늘 재수감됐지만 여전히 잘못한 게 없다는 모습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네, 그런데 이 와중에 또다시 개천절에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단체들이 있다고 지난주에 저희 JTBC가 처음으로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광복절 때처럼 또 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집회를 그대로 할까 봐 여당에선 오늘 법원 결정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법안까지 제출됐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개천절에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단체는 8곳. 한 단체가 근처 여러 곳을 잡겠다고 나서 집회 건수로는 모두 20건입니다. 서울시와 경찰은 코로나 확산 위험 때문에 이들 집회 모두에 금지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안심할 순 없습니다. 광복절 때도 서울시가 금지 명령은 내렸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보수단체가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려 집회는 열릴 수 있었습니다. 여당은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건 결단코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광복절에 이어 개천절에도 비슷한 집회를 열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법에 따라 응징하고 차단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 방법입니다. 일단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은 질병관리청장이 우려 의견을 제출하는 집회에 대해선 법원이 집회를 결정하더라도 그 결정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법안을 오늘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감염병 예방과 관련된 집회 금지인 경우 법원이 의무적으로 질병관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되면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올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JTBC에 사법부 권한에 대한 지나친 관여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선 보수단체가 소송을 걸어도 법원이 광복절 때와는 달리 판단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네, 지난 광화문 집회가 있고 나서 방역당국이 검사에 애를 먹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퍼졌던 가짜 뉴스였습니다. 경찰이 이런 거짓 정보를 퍼뜨린 사람들을 찾아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광화문 집회 관련 가짜 뉴스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 유튜버는 보건소가 가짜로 양성 판정을 해서 광화문 집회 참가자의 확진 수를 늘리고 있다며 보건소 직원과 통화한 녹음을 올렸습니다. 거짓말 치고 자빠졌어. 싸가지 없는 니들이 그렇게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못 믿고 가서 하니까 음성이 나오잖아요. 양성인데 가짜 양성이잖아. 서울 서초경찰서는 통화 녹음을 올린 유튜버가 누구인지 알아냈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을 때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했다고 말하면 검사를 피할 수 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김모 씨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주 SNS에서 대구에 사는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라며 퍼졌던 사진입니다. 확인해보니 한 SNS 계정에서 만든 대구 맛집 목록이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누가 일부러 가짜 사실을 퍼뜨렸는지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1월엔 확진자가 다녀갔지만 강남구청이 숨긴 곳이라며 가짜 동선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퍼졌습니다. 경찰은 카카오톡 대화를 거꾸로 따라가 27단계를 추적했습니다. 결국 처음 이 내용을 퍼뜨린 6명을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1,900여 명을 수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약 250명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잡혔고 180명 가까이가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 광화문 집회에는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뿐 아니라 일부 다른 목사들도 신도들에게 참여하라고 경쟁하듯이 독려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광화문 집회에 갔던 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고 숨졌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마침 8월 15일을 앞두고 정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서울시는 무기한으로 금지한다고 발표를 했지만 우리는 정당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강화문화 이승만 강장과 또 청와대 앞에서 8월 15일에 모이는 거요. 많이들 모이셔요. 이번에 8.15 집회는요. 철저하게 신앙 위주로 가야 됩니다. 광화문 집회에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목사들의 모습입니다. 집회 직후 모두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를 포함해 이 교회 관련자만 1,000명 넘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대로 흩어져 감염자가 속출했습니다. 결국엔 전광훈 씨와 함께 집회 참가를 독려하던 서울 성내동 순복음 우리교회 신소걸 목사가 숨졌습니다. 집회 다음 날인 지난달 1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신 씨는 광화문 집회 이외에도 전 씨와 함께 각종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